시작할까요? 네. 에, 성선 재단 다 왔나요? 재단 경영 지원 참선 빨리 내려오라 하세요. 네. 재단 대표가 강의하는데 재단 직원이 제일 늦게 와. 일단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이고요. 사업계획서 폼이 조금 다르게 바꿀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6년도에는 조금 지나온 어떤 사업 계획들보다 참신하다라기보다는 혁신된 변화된 사업 계획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오늘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16일까지 여러분들 각 팀별로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만 팀별로 샘플 사업 계획서를 하나씩 팀별로 만들어서 재단으로 보내면은 그 중에서 세 편을 샘플 3개를 골라서 22일 날 그 세 사람이 사업계에서 PT 발표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상금을 주든 어쨌든 포상을 하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 대신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강의를 통해서거나 혹은 다른 교육을 통해서 또 혹은 다른 장소에 가서 또 특별히 내가 어떤 음, 기업이 됐든 어떤 조직의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잘 참작하셔서 우리 폼에 제가 제안하는 폼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폼은 우리만의 폼이 아니고 다 통하는 폼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업계획서들을 우리에게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계획서를 아무 생각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오늘 강의의 반 이상은 생각 좀 하고 사업계획서 만들자.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 개인의 사업계획서는 어떤가요? 말을 바꿀까요? 나의 인생 계획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서 있나요? 인생 계획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서가 없다면은 그래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서를 내가 하는 일의 계획서로 바꾼 것이 사업 계획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일의 인생을 위해서, 내년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사업 계획서가 인생 계획서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업 계획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동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한 조직이기 때문에 한 조직 내에 통합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 프레임이 있습니다만은 그 프레임은 일부 좀 수정을 해서 보완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혹시 인생계획서를 내년에 1월 1일 날 인생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인생계획서를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계획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페이퍼로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내 인생 일에 혹시 결혼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내 인생은 이렇게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텐데 하고 페이퍼로 만들어서 전달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전달받은 사람이 보고 멋있는 인생이네.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업계획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페이퍼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나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네. 나 여기 가고 싶어. 나 이 활동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재단의 청소년 지도사들의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지금부터 강의할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분류가 되어 있고 누가 하는데 담당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업 목표,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배경, 사업 추진 계획, 그리고 소요 예산. 밑에 요구의 산출액이 있고 기대 효과. 이렇게 구성했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짜 맞추는 방식으로 아마 사업 계획을 작년에 했던 거 계속 사업이면 계속 사업, 신규 사업이면 신규 사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성자가 편집자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편집자가 사업 작성자가 먼저 알아야 할 예비 지식이 무엇일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하지만은 사업계획서는 주로 누구한테 제안하느냐 하면요. 물론 이사회도 제안하고 다른 투자자한테 제안을 많이 합니다. 우리 회사 돈 말고 당신 투자를 해줄래? 내가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 이익이 이 정도 나오면은 당신한테 찾아가는 이윤이 이 정도 돼. 어때?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건데 투자해 줄 수 있겠냐? 제안하는 게 바로 뭘까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입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나요? 출연금이죠. 출연금. 시로부터 투자 받는 겁니다. 시로부터 출연금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로부터 내년에 정말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려면 예산을 확보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나요? 사업계획서가 좋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그래서 사업계획서 결정하는 예산을 결정하는 심의부서가 어딜까요? 시청인가요? 아닙니다. 어딘가요? 의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사업계획서 우리가 제출하면은 누구로부터요? 예,
해당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우리가 질문 받고 마음에 드네. 네. 그렇게 해서 내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 계획서 중에 어떤 특출한 사업이 어떤 의원 앞에 정말 돋보이게 보였다. 야, 이거 정말 기발하네. 이건 다른 어떤 데도 안 하는 건데 정말 기발하네. 라고 생각했을 적에 1억을 신청했는데 2억 가지고 해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투자자이고 이 투자자들을 감동시켜서 예산을 끌어내야 돼.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가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해야 된다? 페이퍼로 해야 돼. 그 페이퍼에다가 담아야 돼. 그래서 사실 사업계획서는 좋은 생각도 해야 되지만은 좋은 글솜씨도 있어야 돼. 그리고 많은 것을 지식을 인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혜도 있어야 돼. 그런데 지식도 지혜도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앞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좀 알아야 될까? 저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주제가 뭐냐? 내가 사업계획서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무슨 주제로 할 것인가? 예.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사업들을 할 것인가? 예. 사업계획서를 왜 작성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작성할 건데 위에 부분들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왜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사업계획서 왜 작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팀별로 시설별로 수십 가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거기 한 가지 한 가지에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하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있느냐, 이런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그 사업 계획서는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 전부는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청소년 활동진흥법에는 왜 수련거리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왜 이 수련거리를 내가 만들고 있는데 이 왜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면은 그 사업계획서가 의원들 앞에 작년에도 했는데 그래 그냥 예 이런 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C로부터 출연금을 안 받고 다른데 투자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 지도사는 그거 들고 롯데를 가든지 삼성을 가든지 LG를 가든지 가서 나 이거 할 텐데 기업에서 돈 좀 주시오 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올까? 왜에서 충분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근데 이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받으려면은 상당하게 조금 더 로직한 어떤 사고의 시스템이 좀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청소년 기본법과 활동진흥법을 아셨을 때에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청소년 지도사들은 다 배우셨을 테고 알고 있을 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법을 알고 난 뒤부터 1년에 수십 차례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청소년 기본법 1년에 몇 번 보시나요? 사업 계획서 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보시나요? 청소년 지도사는 늘상 이거 봐야 돼요. 자,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보십시오.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예, 기본 이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이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기적 종합적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정책은 여가부에서 그리고 도에서 시에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재단에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죠.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으로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 이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청소년 지도사. 이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 기관 단체들이고 청소년 지도사들입니다. 자, 다른 것 하나 두고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면은 아이디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게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예.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인 활동, 참여 활동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예. 이 기본 이념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가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거 뭐 기본 이념 보고. 그래서 추진 방향은 정책 추진 방향 청소년 참여 보장,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조금 앞서 나가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적 삶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능동적 삶의 실현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끌어오면 안 되죠. 수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예, 그런 활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청소년 활동은 능동적 능동적 삶의 실현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팀이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 기본법과 활동진흥법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고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새기고 새기면은 활동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기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기본법과 활동진흥법. 그런데 청소년 지도사가 1년에 기본법도 한 번 안 보고 활동진흥법도 한 번 안 보면은 그 사업 계획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나요? 그냥 작년에 했던 거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일러주는 거 하는 겁니다.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를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잘 육성하고 그들을 격발시켜서 정말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재단입니다. 대상자는 안산시 청소년 대상. 자, 청소년 육성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죠? 육성. 우리 목표의 육성이라는 말입니다. 육성이 뭘까요? 활동진흥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10시간 강의하라면 10시간 강의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활동진흥법 제3조 2호에 있는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제가 10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10시간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청소년 육성에 활동이 들어갑니다. 활동. 활동만 있나요? 뭐도 있죠? 복지도 있죠. 복지만 있나요? 또 뭐 있죠? 보호가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육성이라. 그런데 이 청소년 지도사가 그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어휘가 사용하는 어휘가 그냥 혼돈스럽게 는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들으면은 이 친구가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인지 적어도 법은 보고 있는지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휘 속에서 나옵니다. 육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요. 그러면은 자 활동, 보호, 복지 우리 조례에 보면 육성이라는 말 나옵니다. 청소년 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안산시 청소년 육성 업무예요. 그런데 보호, 복지, 시설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거 하자고 공무원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건 다른 거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뭘 모르나요? 활동처리법 몰라요. 청소년기본법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법과 함께 법을 도구로 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법을 도구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도구로 해서 사회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여러분 자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보완하는 겁니다. 청소년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은 어딜까요? 교육부입니다. 학교입니다. 우리는 뭔가요? 교육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 교육은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교육은 방과 후에 하는 것입니다. 방과 후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커리큘럼에 의한 교육 과정에 의한 과정을 이수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 지식을 학교가 끝나고 이런 시설에 와서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주게 함으로써 그 지식이 온전한 참 지식이 되었을 적에 내가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과
온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가 하느냐? 이게 교육적 보완 활동이고 그것을 체험 활동이라고 하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육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다면 더 확고히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교육적 보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하든 정책을 만들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활동이 이 사업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보완해주고 있는 활동인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청소년 재단, 시설, 기관,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여기 와서 또 다른 지식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학원 아닙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자리에 PM들이 있으면 잘 새겨 들으세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원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설립 목적부터 다시 찾아보세요. 거기 학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학교 지식을 다시 반복해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 그거 아닙니다. 방과후. 우리 체험 활동은 여기서 프로그램 하는 건 전부 그런 활동 아니라고요. 학교 지식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 활동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들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교육학 개론 한 권 사셔서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학 개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두 개가 합치면은 교육이 온전히 되는구나라는 걸 알 겁니다. 제가 좀 이론적으로 한 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전 세계 강국이 된 것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미국이 전 세계 강국이 된 이유를 모든 세계적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듀이라는 학자가, 교육학자가 미국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존 듀이가 교육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경험학습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경험학습론이 뭐냐면 지식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체험해봐라. 그 지식을 그대로 체험해봐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들었는 아하 학습이라고. 학교에서 칠판에서 배웠는데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그거였구나. 그래서 아하하고 아는 순간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적에 엄청난 파워풀한 지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강국을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존 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육학자 교수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엄청 감동을 받았고 저 역시 맞아 이거야. 저는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 청소년 활동이 재단에서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론적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정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청소년 육성이 활동을 지원하고 첫 마디가 그래서 그런 3호에는 청소년 활동이란 뭐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라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은 여기에 제공되는 것을 우리는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련시설, 그 다음에 복지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와 복지에 해당되는 것을 청소시설이라고 하는데, 활동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이라. 자, 시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설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다. 문화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활동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활동, 교류활동, 수련활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더 잘 보겠습니다. 수련활동 뭘까요?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예.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 육성법이 정의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호영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건 다 없애버리고요. 개정하면서 이렇게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청소년 지도사가 만드는 활동시설에서 만드는 모든 사업계획은 교육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해야 돼요. 기량과 품성. 그러면서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자, 체험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는 강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체험활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의는 이런 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학교에서 사실 청소년 지도사가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육학을 알아야 돼요. 학교 교사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청소년 지도사가 뭘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사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교사는 청소년 정책, 청소년 학을 알아야 정말 제대로 된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서로 잘 어울릴 때 누가 좋아지느냐? 청소년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새롭게 와서 그전에는 큰 역할을 안 했습니다만은 새롭게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교육지원청하고 MOU 맺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왜? 법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여러분 교류활동은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입니다. 지역 간. 자,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할까?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계획서 나올까요? 지역 간. 우리하고 서울하고, 우리하고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그 강원도에 있는 뭐 수련원, 아니면 수련관, 아니면 문화유지, 아니면 어느 학교 청소년과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서로 프로그램 할 수 없나요? 여러분 이거 읽었으면은 청소년 기본법이 읽었으면은 그 읽었으면은 생각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죠. 남북간. 저 이거 남북간 읽고요. 읽고 오래됐습니다. 96년도에 도봉구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전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까지 만났습니다. 왜? 남북 교류하려고요. 남북 교류하려고 보니까 단체들은 많은데 국가도 하고는 있었지만은 교류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제 교류하고 있죠? 국가 간 교류입니다. 국가 간 교류.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교류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 갔어요?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뭐를 함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 등을 함량하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체험활동.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단원이나 상독, 수련, 국제교류 할 적에 담당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국제교류 제대로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하지 마라. 그리고 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전부 여행사다 맡겨버렸어요. 무슨 교류입니까 그게? 가서 여행사 직원하지 왜 여행사에다 맡깁니까? 내가 직접 교류 활동해서 그네들과 어떻게 공동체 함량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공동체 의식 등을 함량하는 체험 활동을 말하는데 교류 활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셨느냐? 고민하면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고민하면은 사업 계획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련거리는 여기에 부지기수로 있어요. 문화활동이 뭐냐 하면은요.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게 다 문화활동입니다. 다시요.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청소년 활동진흥법에는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등을 통하여 뭘 느끼느냐. 아까 교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런데 문화활동은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프로그램을 수련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거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매일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 나옵니다. 이거 안 읽어보니 아이디어가 없죠. 여기에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자, 수련거리 이 용어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에는 법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이 말을 안 써, 수련거리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나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고 사업 계획이라는 말을 쓰죠. 예, 수련거리란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수련거리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수련거리를 저기 보시면 청소년 수련 활동하고 끝에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뭘 만드는가?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사업 계획서다. 자, 이제는 가깝게 왔습니다. 기본법에서, 활동진흥법에서 조례로 왔습니다. 조례 볼게요. 이 조례는 안산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여러분, 효율적인 지원과 했을 때 이 효율적인 지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내야 되는데, 기본법과 활동진흥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건전한 진흥하기 위해 육성 아까 어디 나와 있나요? 기본법과 활동진흥법이 다 나와 있어요. 육성이 어떤 의미인지. 안산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정해놨죠.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에 관한 사업, 안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다음에 주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조례에는 주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도요.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언제 하라는 걸까요? 아시는 분? 청소년 시설 이용하는 시간 여러분 아시죠?
2시부터 10시까지죠. 2시부터 10시까지.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2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 운영 시간이 2시부터 10시까지 해도 돼요. 그런데 조례 주민도 있잖아요. 주민은 언제 할까요? 오전에, 2시 전에 합니다. 만약에 9시에 문을 열었다. 그럼 9시부터 2시까지 하는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사업,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이죠. 일종의. 그래서 오전에는 평생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민을 위한 사업, 주민의 욕구를 아셔야 프로그램이 나오죠.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설문조사를 청소년들만 했지,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욕구조사만 했죠?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 해보셨나요? 그 욕구를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언제? 오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가받을 적에, 수련시설 평가받을 적에 이렇게 평가받았을 겁니다. 청소년 이용률 몇 %냐? 이용률, 청소년 이용률. 왜 여기는 청소년 이용률이 낮고 어른들이 많죠? 예, 어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있어야 되느냐? 2시 전입니다. 그리고 2시부터 10시까지는 청소년만 있어야 돼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오전으로, 오후에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시간에는 청소년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 이용률이 60% 이상 유지하도록, 그래서 주민은 40% 미만 이용하도록 규범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활동진흥과 보호복지 상담,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장이 승인한 사업, 위탁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단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활동진흥과 보호복지 상담에 대한 것은 바로 기본법, 활동진흥법, 보호법, 그다음에 복지지원법으로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뭐가 가능할까요? 충분히 사업 개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조례에서 더 좁혀왔습니다. 23년도에 제가 대표로 오자마자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선포문을 우리가 아마 그때 선포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적인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두 번째, 발전과 소통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세 번째, 창업가 정신으로 건강한 인재 육성을 뭐한다? 지원한다. 제가 왜 여기에 지원한다는 말을 넣었을까요? 아까 보셨죠? 조례. 지원하는 게 우리 영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한다, 지원한다, 지원한다. 그리고 핵심 가치 중심으로 제가 비전 선포문을 만들었고 우리 함께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제가 적어도 대표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업 개발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해야 될 기준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계속 쓰든지 안 쓰든지 저는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이 비전 선포문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준이다. 사업 개발을 하는 사업 아이템을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기준 위에 있는 개념들은 다 조례, 활동진흥법, 기본법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아까 그랬죠. 반 이상을 여기에 소모할 거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바꿔놓자. 그것이 제
오늘 강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냥 포옹은 나눠주고 이대로 해 하면 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적에 인생계획서를 내년에 어떻게 살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매일 고민하잖아요. 매일 고민만 합니까? 결혼한 사람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논의할 거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함께 할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친구들하고도 토론하지 않나요? 근데 사업계 내가 하고 있는 직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나요?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팀원들과 논의해 보셨나요? 토론을 하고 있나요? 저쪽 팀하고 우리가 논의해 보면 안 될까요? 어, 그래서 제가 제 위에는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비전과 미션입니다. 비전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목적입니다. 미션은 목표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조직에 보면 미션이 위로 올라가는 게요. 그 전에 제가 위로 올렸는데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비전이 오히려 목표가 되어버려요. 최종 달성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재단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운영을 해서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비전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션입니다. 이 비전과 미션을 각 수련관이나 센터에서 우리 수련관의 비전 미션 따로 있고 우리 센터의 비전 미션 따로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오늘 돌아가서 그렇게 걸려 있었다 그러면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비전과 미션은 재단의 비전과 미션이고 재단에 있는 모든 시설이 함께 공유하는 비전 성포문 그리고 비전과 미션 나아가서 핵심 가치와 전략 목표까지는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100여 명이 다 함께 가는 거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들을 모아 하나로 표현한 것이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전략적으로 핵심 가치별로 나누어서 목표를 다시 세분해서 5개로 나누었죠. 여기에 세부 집중 전략을 여러분들은 센터나 수련관은 세부 집중 전략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부 집중 전략은 바로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식 시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 집중 전략이 모여서 다시 뭐를 드러내야 될까요? 전략적 목표, 핵심 가치가 함께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대. 영어로 해볼게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디에 해당될까? 핵심 가치와 전략적 목표 어디에 해당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재단은 전체를 그걸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시설은 위에까지 재단의 세부 집중 전략은 놔두고요. 그 위에까지는 똑같이 가주셔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 시설의 세부 전략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적에 재단 세부 집중 전략이 각 시설별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러한 전략들을 고민하면서 청소년 정책 7차 청소년 정책 이 국가 정책이죠. 이 국가 정책 7차 정책이 2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다. 그럼 이거 들여다보십시오. 국가 정책이니까 이걸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기본 계획에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 맞죠. 자, 청소년 재단, 예, 이것은 뭘까요? 중장기 발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서 만들기 전에 고민하셔야 될 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가 와서 그때 가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외부에 컨설팅 줘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설 평가를 할 적에 중장기 발전 계획과 이 프로그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15일 날, 16일 날 시설 평가 받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는 사업 계획, 그건 빵점입니다. 그러므로 중장기 발전 계획, 아마 책자를 제가 각 시설로 다 돌렸을 겁니다. 혹시 사업계획서, 내년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 한번 펼쳐보셨나요? 펼쳐보셨나요? 혹시 펼쳐본 사람? 없네요. 사업계획서 만드시기 전에 알아야 될 예비 지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예비 지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장기 발전 계획. 우리가 2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주고, 얻어온 결론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써먹어야죠. 여러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중장기 발전 계획 보십시오. 그런 프로그램, 수련거리, 사업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바로 미리 아셔야 될 예비 지식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철학적 고민도 함께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안산시 청소년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문제점.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청소 지도자의 고민으로 위 1번 문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해결 방안이 된다면 그것이 사업계획서에 녹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재단이나 시설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지도자들이 함께 협업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가 해결되고 또한 재단의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안산시 청소년 정책들을 구현할 때 안산시의 더 밝은 미래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개발하는데 신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업 계획은 모두 허당입니다. 절대 만족스러운 결과 못 가져올 겁니다. 그것 했을 적에 이런 믿음이 있을 적에 시간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장소는 적절한지 강사의 강의를 내용은 어떤지 정말 강사를 잘 선정했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철학적 고민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11시 30까지로 되는데 10분 내지 15분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여러분 우리는 재단을 소개하는 회사 소개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는요. 사업계획서는 저기 이렇게 적었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안 되죠. 그래서 실행 가능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업계획서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참여한 참여자들이 실행할 적에 놀라운 만족도를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예,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는 제가 투자 유치 도구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의원들의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원들이 이건 멋있네. 예산 더 주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업계획서여야 됨을 말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예산 우리가 따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뭔가요? 사업계획서 아닌가요? 맞나요? 우리 돈인가요? 아닙니다. 시로부터 우리가 투자를 받는 거예요. 시로부터 사실은 투자받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할까 말까를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계속 해주겠다. 그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는 견주어보고 나한테 이윤이 오겠네? 이게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자. 출연금이지만은 그걸 출연금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투자금으로 해석하시라. 이걸 투자해준 나의 인건비도 주고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가 지금 나에게 투자를 하고 있네. 우리 재단과 우리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네. 내 인건비를 투자하고 있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네. 투자하는 사람이 생각을 좀 하셔야죠. 돈 주는 사람 생각을 해야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 돈 주는 사람 생각 안 해봤나요? 그럼 지금부터 하십시오. 제발 당부드립니다. 그럴 적에 나는 할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연도 사업계획서를 원래 작성해서 심사받는 겁니다.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심사받는 겁니다. 또 투자하기 때문에 심사받아야 됩니다.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의 문제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 목표 시장 상황, 개발 계획 등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중요한 계획을 포함하는 문서가 사업계획서다. 그래서 현황 분석과 문제점 추출하고 목적 설정하고 목표 성취율 전략을 만들어서 실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 팀별로 혹시 여러분 회의를 하시면서 필요한 분석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조사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QA 하셔가지고 사업별 계획서도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전략회의를 해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아마 하실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팀장들은, 센터장들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제가 그냥 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스와트 분석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와트 분석은 따로 해야 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 요인이 서로 결합했을 적에 SO 전략, ST, WT 전략이 있습니다. WT 전략부터 시작해서 ST, SO, WO 전략을 잘 분석하면은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와트 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석, 팀이 아는 분석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팀의 스와트 분석, 우리 시설의 스와트 분석, 재단의 스와트 분석, 이 사업 계획의 스와트 분석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먼저 사업 계획서 개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슬로건,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제를 정해야 됩니다. 이때 과제를 정할 때 전년도 평가 자료를 반영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 시설 평가할 때 금년도 사업계획이 전년도 사업계획 평가를 얼마나 반영했느냐 아마 가중치가 있을 겁니다. 전년도 평가 자료를 반영해서 시설별 반영도 하고 시설별 특성을 가져도 논의할 필요 있습니다. 전략과제 정할 적에요. 그 다음에 사업별 개요서를 먼저 만듭니다. 개요서. 그리고 개요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 개요소가 전체 사업계획서 안에 또 다른 표 하나로 들어갈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체 모아서 통합 작성해서 자료집을 제작해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식을 했을 때 대상자가 바로 누굴까요? 목표시장이 되는 것이죠. 목표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좀 분석을 할 때 그 목표시장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핵심 가치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게 될까라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의 실현 구체화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략입니다. 사업화 추진 이제 세부 사업 계획을 만듭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 그리고 추가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기획자가 기획팀이 반드시 작성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사업을 만들었을 때에 이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한두 번 언급하는 걸 제가 듣고 사업계획서 할 적에 아예 넣어놓자. 그래서 심사하는 사람이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봤을 적에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는 사업계획서가 가장 좋은 사업계획서입니다. 한 번에 착 들어와서 멋있다 이렇게 끝나야 돼. 근데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구나. 다시 말하면 돈 주는 사람을 지금 흡족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눠드릴래요, 최희진 선생님? 네. 자, 사업계획서는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는요. 사업개요서와 본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서 사업계획서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지난번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의 두 쪽으로 다 만들었어요. 두 쪽으로요. 그러니까 두 쪽 넘어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두 쪽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2페이지 한해서만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것이 이제 제목도 나오고 전체 담당자가 누구고 분야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명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냐 계속 사업이냐 나오죠. 이건 그대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개요소가 그 다음에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사업 개요소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느냐 크기가 첫 번째 페이지에 3분의 1 정도 차지하도록 사업 개요소를 만들어라. 사업 개요소를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와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전부는 사업 계획서를 차지하도록 해라. 그래서 두 쪽으로 사업 개요서와 사업 계획서가 함께 나오도록 만들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고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계획서 보시죠.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두 쪽으로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 때 사업 계획서는 본 사업 계획서는 보통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까지 깁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 우리는 지금 두 쪽에다가 다 만드는 건데요. 그 12페이지나 20몇 페이지 되는 많은 구체적 사업 계획서를 투자자는 다 못 읽어봅니다. 뭘 먼저 봐야 되죠? 사업 개요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사업 개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업 개요서를 하나의 목차 안에 넣지 말고 전면에 드러내자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업 개요서를 사업의 핵심 내용, 사업명, 추진기간, 핵심 가치, 지역, 대상자, 담당자는 누구고 목적입니다. 한 줄로 표현하라고 제가 했죠. 여기는 개요소에는 목적을 넣고 본 사업 계획서는 목표만 넣도록 제가 배치를 했거든요. 잘 보세요. 사업 목적을 넣고 수행 목적을 넣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 개조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개조식으로 1, 2, 3 전년도 평가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했다면 뭘 했는지 그다음에 기대 효과는 2가지 이상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2가지로 쓰십시오.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출연금, 보조금, 참가 그리고 가치가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사회적 기여도는 뭐며 환경적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까지 를 잠시 훑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사업명 그다음에 뭐죠? 사업 수행 배경 및 필요성인데 혹시 배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로를 해놨고요. 파란 걸로 했는데 필요성은 꼭 넣으셔야 돼요. 역시 필요성 뭐를 넣으셔야 돼요? 개조식으로 설명식으로 하지 말고 개조식으로 한 2줄 정도. 그 다음에 수행 목표입니다. 아까 계획서에는 뭐가 나와 있었죠? 최종 이 사업이 최종 달성해야 될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쓴 목표가 제대로 알고 쓰신 목표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근데 이걸 다시 수정하라고 리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지금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활계획서 교육을 목표, 사회복지사 할 적에도 배우셨을 때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때도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목표 가능하면 한 줄로 쓰시되 수치가 있다면 수치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위 목표 보통 3가지를 쓰는데요. 3가지 다 안 써도 좋습니다. 2가지 정도는 써도 좋습니다. 2가지 내지 3가지를 써라. 반드시 수행 목표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 목표가 도달해야 될 점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표는 A라고 쓰고 저 뒤에 가면 기대 효과 있죠. 기대 효과는 C로 쓴 사람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목표가 A면은 기대 효과는 뭔가요? 기대 효과 역시 A입니다. A를 뭐 했다? 달성한다죠. 성취한답니다. 그런데 목표와 기대 효과가 틀려 그 사업계획 왜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무를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여기 썼습니다. 여기 썼으면은 기대 효과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목표를 뭐 했다? 달성한다, 한다. 예. 그것이 기대 효과다.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사업 대상, 실인원과 연인원, 누적 인원을 같이 변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사업 실적이 계속 사업일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 실적 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세부 사업 내용인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진 일정 기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 일정을 전부 간트 차트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글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트 차트 안에 넣으셔 일정표가 12개월 혹은 10개월 혹은 6개월 일정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의 수입은 뭐고 출연금으로 하는지 보조금으로 하는지 뭔지 회비로 하는 자체 보조금 자체 지원금으로 하는 건지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돼.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밝혀달라.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외에서 할 때는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넣고 제일 끝에 기대 효과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넣어라.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여도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환경적 가치는 생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이제 ESG, 우리는 ESG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ESG의 S와 E는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적 환경 가치입니다. 거버넌스는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이 이런 사업 계획서로 잘 이쁘게 포장하되 앞에 있는 사업 개요서를 이거 위에 표지 제목, 저게 제목이죠. 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지 바로 밑에 사업 개요서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넣으셔라. 그전에는 사업 개요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서 먼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써라라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이 폼대로. 근데 만약에 이 폼대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최종 안이 될 때까지는 수정 보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에서 작성하기 쉬운 실수를 좀 몇 가지 나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못된 사업 아이디어. 디테일한 전략과 전술이 없는 것. 불균형한 팀. 다시 말하면 훌륭한 사업팀은 이 사업을 정상에 올려놓을 것이고 불행히도 많은 기획가들이 균형 잡힌 팀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욕구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우선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확한 예산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및 문법 오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2년간 고생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만들고 나면은 여러 사람들을 다 돌려보면서 맞춤법이나 문법에 오류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구절절이 서론 그 뭐라 그러나요? 설명식 필요 없습니다. 다 개조식입니다. 다 개조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줄로 한 칸에 한 줄만 들어가지 그걸로 끝내도록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요. 차별성과 강점을 많이 강조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실적인 예산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의 차별성이 뭔가 강조점이 뭔가가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사업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사업 계획은 조금 가능하면은 지양하시고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만들도록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하나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보면은 사업 목표라고 되는데 그걸 저는 사업 목표가 아니고 사업 목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이제 계획서에 올릴 텐데요. 목표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을 거고 목적은 계획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계획서들을 그 계획서 나오는 사업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목표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렇게 작성들을 했는데 여기도 목표가 아니고 이것은 목표입니다. 추진 과제들 나중에 취업할 때 이렇게 취업할 겁니다. 이렇게 취업하는 것은 현재 지난해 그 분류 방식 그대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공지사항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25년 7월 16일까지 팀별 사업계획서, 핵심 이 사업계획서 아이템이 주제가 핵심 가치 중 한 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핵심 가치 있죠?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샘플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샘플을 한 팀별로 하나씩 작성하셔서 시설장이 취업하여 재단 경영 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7일 날 제가 심사를 해서 3편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본팀에 통보를 해서 PPT를 작성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는 22일 오전 10시 1시간 직무 교육할 적에 다시 사업계획서 교육을 할 텐데요. 그때 세 팀이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세 팀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번 실습을 해보자. 실습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기 위해서 7월 달에 직무교육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전반부에 계속 강조했던 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지,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못 얻을 적에 거기서 찾기 시작한다면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각 시설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서들이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해하고 작년에 신규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폐지하고 신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영평가에서는 그것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 받으려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해? 저 이거 싫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역량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전체 평가가 뭐 좋아지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 많이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